자,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HT현대중공업이랑 이제 하나오션 조선주들을 또 다루게 됐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게 한 두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맞고요. 그래서 밑에서 좀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도주로 인식이 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 매수할 시간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 불타기를 하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고, 본격적으로 다시 좀 조정이 온다고 하면 그 조정에 대한 이유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따지고 봐야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뭐 수익 실현을 할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은 지금까지는 뭐 조선사들이 뭐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먼저 여러분들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고점을 찍은 29만 9천 원을 찍은 현대중공업 그때 시세 이후로부터는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익 실현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진짜 고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서부터는 꾸준한 매도로 이어질지에 대한 그런 흐름을 조금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요 고점을 찍은 이후부터 이 거래일까지는 외국인과 기관계는 매도를 하는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간 좀 투자의 그 일정한 주체였던 연기금조차도 이제 평소에 보이지 않던 매물들을 털어내면서 일단은 뭐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연기금에서는 조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해서 담아주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수급은 수급대로 체크를 하고, 이제 하나오션도 조금 같이 보면은 하나오션은 여전히 개인 투자자 비율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메이저의 주도 종목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일단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좋으니까 좋은 주가 흐름은 가져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딱 두 가지 뉴스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릴 건데,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제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 2분 30초 정도 브리핑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른 채널 대비해서 뭔가 퀄리티가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뒷부분에 브리핑하는 내용 딱 들어보시고 뭔가 얘도 좀 비슷한 새끼인 것 같은데 하면은 구독 취소 누르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이야기를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정확히는 2시 40분이죠. 이때 유럽 연합에서 이제 2025년에는 러시아 LNG 환적 금지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 환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봐봐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배에 어떤 물품을 실어가지고 미국까지 보내는 이 운항 루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를 담아야 되는데, 여기에 야, 중간에 경유지로 저기 어디야, 일본 넣어가지고 여기에 LNG도 같이 넣어라, 이거 갖다 이것도 같이 보내버리자라고 하면서 컨테이너랑 LNG 이렇게 두 개 다 이제 환적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LNG 내리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컨테이너 내리는 요런 거를 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화석 연료 수입을 완전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2027년까지 내비치면서 2년 내에 LNG 수입 연료 수입을 뭐 없애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LNG 러시아산 LNG를 상당 부분으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에는 러시아산 LNG 수출 수입량은 약 1,490만 톤 정도 되는데, 이게 2023년 대비해서 증가한 수치죠. 한 100만 톤 정도 증가한 수치죠. 자, 그런데 이 1,490만 톤을 이제 용량을 LNG 선박으로 이제 환산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봤는데, 진짜 그냥 수치로만 계산을 하면은 이 1,490만 톤을 운반하려면 LNG 선이 212톤이 212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뭐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냥 이 수치를 딱 이제 선박 용량에 딱 대비했을 때는 212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어떤 그 나라에서 LNG를 수입을 받잖아요. 이 유럽에서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수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받겠죠. 자, 그런데 유럽연합이
러시아에서는 너네 거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안 받을 거야 라고 끊어버리게 되면 여기에서 받던 용량은 원래 유럽에서 필요한 건데 러시아에서 수입을 해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로 조금 더 수입을 땡겨 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수입을 땡겨 와야 되니까 그거를 뚫게 되면은 다른 이제 LNG 수출 이렇게 딱딱딱 뚫리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는 유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랑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가깝죠. 많이 가까운 곳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거였는데 미국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카타르로 간다던가 하면은 거리가 그만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똑같은 선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급받았었던 물량 대비해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동일한 시간에 들어오는 LNG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평소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LNG 선박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 쪽에서는 이 LNG 선박을 추가로 발주해서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서 LNG에 대한 추가적인 운반선을 발주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선박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활용을 하게 되겠지만 거리가 멀어지게 됨으로써 같은 시간에 받을 수 있는 LNG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선박을 더 늘려서 무역량을 늘리는 약간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조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기회의 땅 인도가 이제 중국, 일본 아닌 한국 조선소에 배팅하려는 이유는 이라고 헤드라인이 걸리면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인도 쪽으로 천척 있잖아요. 그 막 천척이 필요하다 막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렸었던 거에 대한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왜 중국과 일본이 아닌 한국 조선소에 베팅을 하려고 했을까를 한번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선사를 계속해서 컨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딱 명확합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해운의 무역을 95%로 의존해서 운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선을 한다 하죠. 보통 이제 선박을 대여해서 운항을 하는 게 용선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 용선을 배를 빌려서 운항을 하는 데만 1년에 110조 원을 쓰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은 그냥 배를 발주해서 자국의 해운업에 맡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안 되겠다. 이거 우리나라 조선소도 발전시키면서 선박을 직접 만들어서 이 용선비를 차라리 조선업에 투자를 하자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해외에서 조선업들 잘하는 국가가 어디 있니를 찾아보니까 중국과 한국, 일본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도랑 그 뭐죠? 영토 문제였나요? 그것 때문에 사이가 막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해원업에 대한 그 물량이 아직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도랑 좀 협력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보이고 일본도 차선책으로 조금 좋긴 하지만 한국이랑 이렇게 딱 비교를 하고 보니까 한국의 기술력도 좀 더 좋고 그리고 건조 레퍼런스도 더 많다 보니까 일본보다는 그래도 한국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한국 쪽으로 요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조선사들한테 선박 발주가 오겠네? 약간 수주가 오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현지 투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내에 조선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 선박을 발주하고 거기서 이제 인도를 하고 건조를 하는 약간 이런 형식을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 이제 배를 오더를 내리는 이러한 형식도 우리가 평소에는 기대했겠지만 이런 그림을 인도에서 그리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이제 인도에 조선사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국 조선사들에게 이제 뭐 도와달라. 뭐 너네들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에 들어오는데 뭐 어떤 로열티를 주겠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그 조선업 강압법처럼 뭐 이제 인도에 짓는 조선소한테는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 약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선소를 건설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마진들을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도 내에 조선사를 지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당장의 2025년도 때 인도향 발주는 나오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렇게 되려면은 한 26년에서 27년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장기 투자 형식으로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내후년이라고 할지라도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제 주가에서 반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런 이슈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는 2025년도 때 같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도에 만약에 조선사를 건설한다고 치면 그 뉴스가 2025년도 때 나오겠죠. 자, 그럼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기대감으로 조선업종들은 2025년도 때 주가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소식은 2년 뒤지만 주가에 반영되는 거는 비교적 빠르게 2025년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사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12월 26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함정이나 잠수함이나 MRO나 여러 가지 것들로 2025년도 조금 밝은 전망을 좀 유지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동의하신다면 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이제 채널 활동을 한번 하고 싶기 때문에 댓글로도 많이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